자, 여기 테이블 위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들지 않고 구멍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책 지혜의 기술에 나와 있는데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지금 손바닥으로 치고 있죠. 손바닥으로 친다. 두 번째, 주먹으로 친다. 세 번째, 주먹보다 훨씬 강한 발로 내리친다. 아닙니다. 바로 답은 이것입니다. 지혜의 기술. 이 책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253가지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를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꼭 필요한 곳에만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투자하라.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때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문장인데요. 여기 지금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종이 굉장히 얇죠. 이 종이에 구멍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이는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 이분이 손바닥으로 종이를 꽝 내리쳤어요. 구멍이 뚫릴까요? 첫 번째,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손바닥보다 더 강한 게 뭐죠? 네, 바로 주먹이죠. 주먹으로 테이블 위에 종이에 내리치면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리겠죠. 자, 그러면 주먹보다 훨씬 더 강한 발로 내리친다.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리겠죠. 그런데 손바닥보다, 주먹보다, 발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약한 이걸로 하면 구멍이 바로 뚫립니다. 바로 바늘이죠. 네, 바늘. 바늘로 이렇게 콕 찍으면 구멍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나의 힘을 분산하지 않고 바늘끝처럼 꼭 필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한 곳에만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투자하라. 바늘끝처럼, 그죠?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때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이 아닌, 주먹이 아닌, 발이 아닌 바늘끝처럼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활시를 당기고 있어요. 지금 이 남자의 모든 생각은 명중이잖아요. 관역 정중앙에 명중시키는 거. 자신의 정신력을 100% 여기에 쏟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능력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의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또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그런 이유는 단지 그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를, 힘과 열정을 어느 한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쏟아 부었냐. 근데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일루도 갔다가 절루도 갔다가 일루도 갔다가 이렇게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원점에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늘끝처럼 활시를 당겨서 가운데 명중시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짧은 시간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분한테는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뭐가 문제였냐면, 저도 그랬지만 뻔한 내용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를 신중하게 정한 후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 자, 가장 완벽한 성공의 2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2단계가 가장 완벽한 성공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목표 정하기. 두 번째, 완수하기. 이 2가지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자기계발서나 성공 관련 책 볼 필요 없이 이 2가지가 아주 완벽하고 심플한 성공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고, 또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시작하지 않았고, 또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완수하기 있잖아요. 이 완수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수하기는 물을 끓이기 위한 조건 2가지하고 똑같습니다. 비커에 불을 넣어서 끓이고 있습니다. 100도씨가 돼야 끓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끓게 되면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만들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높은 온도의 불. 이게 너무 낮으면 끓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양화솥에 성냥불로 끓일 수는 없잖아요. 일정 정도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끓을 때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자, 0도에서 시작해서 10도가 되고, 열심히 해서 20도가 되고, 30도가 되고, 50도가 됐는데 여기서 스톱, 이걸 이제 빼버린 거죠. 그럼 다시 0도가 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지. 그럼 또 다시 0도부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시작하면
쭉 해서 완수를 해야 되는데 100도씨까지 중간에 계속 포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시 원점. 그래서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높은 온도의 불,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고 끓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그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죠? 열정적 끈기의 힘.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인생의 조각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꿈과 목표가 있으면 이 돌에 조각을 해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멈추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하지만 뭔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것이 완수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고 하면 멋진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의 고통은 무척 쓰지만, 그죠? 엄청 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당장의 괴로움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면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고 하면 바뀌지 않죠. 근데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제 본성이 조금 이제 바뀌어져 갔어요. 알려드릴까요? 그게 무엇인지? 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맹자 제6편 고자장구 하편 15장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제가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은 뭐 성공, 부, 뭐 명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고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공궁에 빠뜨려서 행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 문장이에요. 이제까지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결핍 속에서 성장한다고 해요. 결핍이 없으면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결핍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해내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빚이 많았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했던 일이 판촉물 외판원 일을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 서지 못하고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판촉물을 들고 건물 위에부터 아래층까지 사무실마다 돌면서 판촉물을 팔았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제가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네.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하고 배를 굶주리고 생활을 공궁에 빠뜨려서 이제까지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때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또 빚쟁이에 쫓기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내지 못했던 일을 그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이 지금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장의 그림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닥에서 허덕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죠. 땀을 이제 삐실삐실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1년이 아니라 수년이 걸렸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예전에 제 내공이 10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수년이 흐르면서 저의 내공이 20, 30, 4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이 상태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맹자님의 이 말이 저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제까지 해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고난을 주는 것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면 과감하게 전진하라. 그래야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일리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네, 제가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돌다 보면 다시 원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 이런 문장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 주인공들이 있죠. 인생의 방향을
잘 찾아서 성공한 주인공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을 찾아봤습니다. 박찬호님, 박지성님, 박세리님, 김연아님. 자,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뭐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 그 길로만 쭉 달려갔던 거죠. 자,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이제 선수가 아니죠. 박지성님이 축구도 했다가 배구도 했다, 농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운동을 모두 했다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모든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거. 우리 경주마 보면 옆을 가려놓잖아요. 옆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꿈을 정확히 정했다면 그 길로만 달려가는 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내 가치를 올리고 성공을 보장하는 253가지 기술, 이 책입니다. 요 그대로 나와져 있죠. 자, 여기에 파트 4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능은 로마가 하룻밤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졸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두드러진 장점, 그냥 장점이 아니라 두드러진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끊임없이 절차탕마한다. 저는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보면 그냥 세상의 평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들 똑똑하죠. 저희 때보다 2배, 아니 10배 이상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 똑같이 국영수 열심히 하고 똑같이 자격증 따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공장에서 기성품처럼 나오는 품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품질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두드러진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끊임없이 절차탕마해서 탁월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세상의 성공 공식인 것 같습니다. 돌멩이겠습니다. 자, 이 돌멩이 무엇일까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원석이고요. 그죠? 이것이 가공한 후에 보석이 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좀 전에 절차탕마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톱으로 끊고 줄로 갈고 끌로 쪼고 숫돌로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완성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원석을 가공하여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도요,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최고의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각자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게 되면 자신만의 그냥 돌멩이 하나를, 가공되지 않은 돌멩이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의 꿈을 명확히 찾고, 이게 절차탕마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처럼, 그죠? 끊고 갈고 쪼고 갈아서 내가 원하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박지성, 박찬호, 김연아, 박세리,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50대, 심지어 60대, 70대에 자신의 꿈을 이룬 분도 많아요. 늦게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이제 꿈을 명확히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조각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0이 됐든 60이 됐든.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지금 50대에 새로 또 꿈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절차탕마. 제가 좀 전에 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은 뭐죠?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의 뜻은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명은 어찌 보면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사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50살 정도 돼서 진짜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이에요. 이게 꿈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사람의 하루는 이 꿈에 다가가는 하루예요.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그리고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죠.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꿈, 목표,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그림 속의 주인공처럼 매일매일의 내 삶은 내 꿈에 다가가는 하루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되게 내 꿈에, 내 목표에 매일매일 다가가는 삶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천명,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50대가 많을 텐데요. 우리 50은 하늘의 명을 알 나이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지 있습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전자책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새긴 명품, 명엄집 총 5개가 있는데요. 1, 2, 3, 4, 5집이 있고요. 그 옆에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린 이 마인드맵 자료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맵인데, 이거 출력해서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